일단 제목이 재수 없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에 아파트?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집을 살려고 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와 가격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정해져 있어요.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네.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럼요. 체크할 수 있는 그 리스트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참 좋았었어요. 그럼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 부동산 혹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여기는 호재가 이게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대단지입니다. 여기는 공기가 맑습니다. 이런 얘기들 공인중개사에서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순유 기자 그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막연하게 그 이야기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나는 그럼 집을 살 때 뭘 봐야 되는 거야?가 헷갈리거든요. 이걸 좀 카테고라이즈를 시켜보죠. 한번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말씀하신 그 네네. 카테고라이징을 지역으로 해보는 거야. 지역으로. 직주 근접성에 가까운 데하고 네. 그 연식이 오래된 거라 그럴까? 이러면은 이게 뭐 좀 떠오르는 데 좀 있으세요? 근데 가격대가 좀 비슷하다거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라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입주한 아파트하고 30년 된 아파트하고 가격이 완전히 다르죠. 네. 다르죠. 근데- 저 당연히 올해 입주한 아파트 살고 싶으니까. 근데 올해 입주한 아파트인데 100세대짜리 산꼭대기예요. 근데 어, 30년 네. 된 거는 역 바로 앞에 있는 1000세대짜리 아파트예요. 어렵죠. 어렵죠. 이건 멀리 갈 것도 없네. 아 어렵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네.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다 치밀하게 평가를 하고 가격을 매겨서 가격에 반영을 해놨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마포가 있다고 치면 공덕동이 있고요. 도화동이 있고요. 네. 망원동이 있어요. 네. 그쵸. 머릿속에서 순서가 매겨지시나요? 저는 그 지역을 잘 공덕동, 모릅니다. 도화동, 망원동. 예, 저는 대충 그렇죠. 그래요. 일단 공덕동이 일단 뭔가 예, 좋아 좋아요. 보이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도화동이면 약간 언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근데 망원동 하면 이제 우리 산으로 장미여관 가야죠. 생각나고. 예. 약간 좀 망원동이 달라지잖아요.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그 서울역 아니에요. 넘어가는 그쪽 아니에요? 아니요, 그 망원시장 있는데. 성산시장 성산시장, 제가 다른 데 생각했다. 예. 성산시장 있는데 그쪽 예. 산 거기는- 올라가는데 거기. 거기는 예. 조금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형성된 데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포구 안에서도 그게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를 얘기해 볼까요? 기름동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일단 왜냐면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예. 기름동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몇 단지죠? 거기에 역에 제일 가까운 단지가 아무래도 좋죠. 그렇죠. 뭐 6단지, 8단지 두 개 일단 제일 먼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각하잖아요. 있냐면은 기름동은 이제 지하철역을 따라 내려가면은 네. 이게 그 시장길로 이렇게 올라가요. 한 3분 정도 올라가면 그 아파트가 6단지가 있고 8단지가 있어요. 네네. 그럼 6단지가 더 가까워요. 여기서. 가까우죠. 근데 8단지가 더 새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은 어디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엇비슷하면서 그냥 서로 겨루잖아요. 네. 근데 8단지도 가만 보시면 아랫동이 있고 윗동이 있죠. 예, 맞아요. 이게 역 가까운 동네가 네. 있고 여기 경계선 같이 도로가 하나 있고 전 보러 온 것 같아. 맞아요.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한참 올라가는 그 네네. 위에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도 한 뭐 3, 4천만 원 차이라도 또 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다른 단지들이 있는데 예, 예. 거기 연식도 조금 더 처지면서 더 멀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달라지고 거기는 내려가겠네요. 거기서 또 저기 서경대 넘어서 그 미아나 정릉 쪽으로 넘어가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거기는 교통도 좀 만만치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4호선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거기가 원래 그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위로 넘어가면 다시 산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판단하기는 좀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그쵸. 거예요 지금?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요새는 가격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한 작년 정도 가격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대충 기름 6단지, 8단지에 30평 정도 되면 한 6억 언저리 정도. 그래서 그랬었잖아요. 써놔봐야 되겠다. 6억. 예. 언저리 정도? 비교를 작년 해보면, 한 네, 여름 정도 가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최근에 네. 이제 가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 예. 그리고 20평대면은 거기서 한 1억 빠진 정도. 그러면 5억 평형이 5억 떨어지면 정도. 1억 떨어지고. 왜냐면 예. 이제 6억 넘으면 취득세가 또 2배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억 500에는 거래하면 세금만 1,300만 원이 되니까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맨날 5억 9,700, 5억 9,800 뭐 이렇게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캡이 있구나. 예. 그 거래가 기준이인가요?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취득세. 예, 취득세. 취득세.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30평대가 6억에서 걸려서 그렇죠, 못 그렇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 20평대는 그래도 1억 빼서 이제 5억 정도 그렇게 됐었고. 예. 근데 이제 단지가 하나 바뀔 때마다 그러면은 길 하나 건널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제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단지 가면은 기름 쪽에서는 한 5억 4천이 30평대까지 뭐 있는 데도 있고 네네. 뭐 그랬었고 20평대는 그러면 한 4억 4천 뭐 이랬었던 거고. 음. 근데 거기서 위로 넘어서 미아 가면 30평대가 이제 5억을 못 넘는 거죠 그때는. 오. 그렇죠. 거기는 네. 거긴 또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20평대는 4억 정도에서 또 얹혀 있는 거고. 왜냐? 기름보다 조금 아무래도 여기서도 멀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옛날 가서 물어보긴 했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갔을 때 뭐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물어보고서 막 헷갈려. 막 듣고 나면은 뭐 이게 얼마라 그랬지 헷갈리는데 네, 헷갈려요.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헷갈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순서대로 있는 거니까. 네네. 순서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정릉 가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순서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그 기름, 미아, 정릉 요 세 군데 안에서도 그 2단지가 2단지보다 더 조금 낫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고요. 근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어디가 더 나았다. 네. 예, 그러니까. 8단지 윗동하고 아랫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윗동 가격이 더 비싸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를 사시겠어요? 아랫동을 사시겠어요? 아랫동 가까워. 당연히 아랫동을 사겠죠. 네, 가까운 그러니까 네. 윗동에서 뭐 분녀회가 예를 들어서 담합을 해서 예. 우리는 이제 6억 5천 이하로 안 팝니다 그러면 네 많이 파세요 하고 이제 돌아 나와서 밑에 동을 사는 거죠. 당연하죠. 거기 여기 가까운데 더 싸다는데 그쵸. 그렇죠. 네네. 그걸 어떤 사람이 비싼 돈 주고 거기 가서 그렇죠.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어쩌다 어리숙한 사람 한두 사람이 실수로 거기서 좀 비싼 가격에 잘못 사서 뭔가 실거래가 하나 찍힐 수는 있을지언정 네네. 그것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걸 택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상당 부분 그런 조건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이미 다 단지별로도 눈치를 보면서 내놓을 때도 그렇고 사고 팔 때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름동 안에서만 그러냐, 미아동 안에서만 그러냐. 예를 들어서 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사당동이 있고, 우리 신도림 한번 가보죠. 신도림으로 우리. 갈까요? 네, 신도림. 네, 신도림동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구로동이 있어요. 네. 그럼 네. 어디를 신도림동이죠. 신도림동 가시겠죠. 네. 왜냐하면 구로는 그 일단 가면은 아직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공구 상가가 있고요. 이조영 전 보는 사람이랑 똑같아. 아니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게. 청취자분들 나중에 한번 오세요. 이게 진짜 전 보는 느낌 나요. 자, 그래서 신도림동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꼽으라면 어디 꼽으시겠어요? 아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2002년엔가 지은 신축 그 주상복합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가 제일 거기보다 더 좋은 데 있습니다. 역하고 바로 연결되는 D큐브. D큐브 시티가 제일 네, 비싸죠. 거기가 제일 비싸고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조금 별도로 치면 네네. 일단 거기서 그래도 제일 세대수 많고 좀 영향이 있는 단지가 동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동아파트 중에서도 동아 몇 차? 아, 옆에서 3차가 보니까 이런 제일 느낌이구나. 있잖아요. 차가 제일 커요. 네. 그렇죠. 집도 좀 약간 좀 구조도 좋고 네네. 그리고 약간 집값도 좀 세죠. 네, 거기 세요. 그리고 이제 2차, 1차 있고 학교도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대림 아파트 1, 2차 있는데 구로역 쪽으로 네네네. 거기가 예를 들어서 동아파트랑 가격이 같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럼 동화 사야죠. 동아를 사시죠. 네. 근데 만약에 같은 평수인데 동아하고 대림이랑 가격이 1억 5천 차이가 넘게 나요. 그럼 좀 고민해 볼게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네. 평수를 바꿔도 더 싸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원래 20평, 30평 1억 차이 나야 되는데 네네. 같은 30평인데 1억 5천이 차이가 나 만약에. 네. 그럼 여기는 20평밖에 못 사는데 여기는 30평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를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다. 동아랑 대림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신도림역과 구로역을 그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동아는 그 신도림역에 굉장히 가깝고요. 그 다음으로 구로역으로 좀 걸어가다 보면 있는 게 대림 아파트예요. 그걸 아셔야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면 그래 그 정도 차이 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는데 5천까지는 그렇죠. 예. 근데 1억 5천이 차이 난다 그러면 아니 그냥 중앙차로 가서 버스 한번 타고 잠깐 가지 뭐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게 네네. 되잖아요. 어차피 연식도 크게 차이 안 나고 네. 학교도 뭐 고만고만하니까 네. 거기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남는 건 뭐냐? 이 아파트랑 이 아파트의 가격 차이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네.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학군이 있고 학군이 안 좋은 학교가 있어. 네.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럼 학군이라는 조건에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학군이라고 말고 다른 역세권이라는 조건이 들어간다. 그럼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금매라든지 그런 걸로 크게 벌어지는 게 나온다면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결국은 그 아파트가 가진 그 조건을 가격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돼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미 다 귀신같이 그걸 근데 매겨서 심지어 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름동 살래? 신도림 살래? 아니 거긴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현동
네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아현동 살고 싶어요. 왜냐면 여의도 이거 회사니까. 네네. 그래서 아현동이 더 비싸군요.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사당동이 있고 상도동이 있고 뭐 신림동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예. 연식이 같다면 이제 거기서는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전 상도동.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당동은 평지이긴 하나 회사가 많아요. 회사가 많아서 술집이 많아요. 상도동은 구릉지예요. 예, 좀 오르막길인데 거기는 그래도 거주지 아파트들 많고. 그러면 방배동이랑 상도동. 방배동 가죠. 그럼 방배동이죠. 명확하잖아요. 뭘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순서가 사실은 마음속에 다 있는데 있다는 근데 거네. 뭔가 느낌이 이렇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서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한 줄은 아닐 거예요. 뭐 네네. 이런 어떤 사람은 이런 집을 이런 조건을 더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네네. 어떤 사람은 이런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음. 한 줄은 아닐 테니까 같이 서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앞에 줄 애들하고 뒤에 줄 애들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동산을 좀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 했나 하면 데이터 분석을 좀 했어요. 데이터.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가면 이제 실거래 데이터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 다 내려받았어요. 네. 통째로. 다 내려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서울 시내 아파트를 검색할 수 있는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었죠. 엔진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인천, 경기도까지 해서 이제 전체 아파트들을 다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아파트를 찾는데 내 직장이 어디야? 예를 들어서 네네. 네. 뭐 제 직장이 만약에 여의도예요. 여기에요. 네. 그럼 여의도에 좀 가까운 아파트 중에서 한 4억에서 5억짜리 어디야? 근데 입주 연식은 2000년 이후면서 지하철역에서 500m 안쪽이면서 아, 내가 그런 원하는 조건들을 조건을 넣었을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그거만 나오는 거예요. 아, 어차피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럼, 오, 네. 저 집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을 일을 대신해 대신해 주는 이게 주는 이제 거예요. 고민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네이버 뭐 다음 부동산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고르라고 하는 게 어느 동네에 가고 싶으세요를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지도를 보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는 거기 무슨 아파트 얼마짜리인지 제가 몰라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동네를 찍다가 도대체 어딜 가야 있는 거야 하다가 사실 얘기가 끝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조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직장 어딘데 난 돈이 얼마야. 근데 몇 평짜리는 됐으면 좋겠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낡으면 좀 별로야. 네. 이런 것들을 넣고 보통 검색.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만든 게 그 아파트 가격에도 사실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했으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텐데 아직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신축일수록 비싸고 구축일수록 싸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아파트를 대각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꿈은 대각선을 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건데 막 10억 넘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